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 저번 주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중에서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어 입력 받았을 때 게시물이 없다 라고 나오는 이 기능만 같이 해보고 끝이 났었어요. 얘를 할 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러한 형태로 기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만들어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생각을 어떻게 이어 나가야 되며 그렇게 이어 나가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면 좋은지 안내를 좀 드렸었죠.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성장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게 아마 이 정도 느낌일 것 같은데, 이 위에 걸 생략을 하고 밑에서부터 본다면 이런 느낌이었겠죠. 첫 번째는 게시글이 없다라고만 나와야 되고, 아티클 라이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입력이 되면 그때는 얘가 나오면 안 되고 이런 녀석이 나와야 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멈췄었죠. 여기서부터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일단 명령어 아티클 라이트라는 걸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입력을 받았을 때 다른 입력값과는 다르게 이런 제목이라고 하는 출력, 그리고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행위,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니까 얘도 하나의 조건으로 분리를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거는 이제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cmd가 명령어를 가지고 있을 텐데, 명령어가 가지고 있는 값이 article, write랑 같냐? 라고 물어볼 거고요. 같을 때에는 해당 조건을 들어오겠죠. 그럼 이 조건을 들어왔을 때 해야 되는 일은, 자,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만큼 출력을 일단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 있게 기다려줘야겠죠. 그러면 일단 출력 부분, 이렇게 출력을 보여주겠대요.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을 하기 위해서 입력을 기다려주겠다. 입력받는 행위는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아예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이 기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틀들은 이미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코드들 중에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떠한 걸 개발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뒤가 오히려 선명해진다라고 했던 이유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만들면서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그 가이드라인을 스스로가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내려가는 게 중요하다. 하나하나 본인 생각을 코드로 옮길 수 있게끔. 그럼 제목하고 나서 입력은 이만큼이죠. 얘가 이제 입력을 받아줄 거고, 그리고 출력 하나 더, 입력 하나 더니까 이렇게 이러면은 이거 프린트 나올 거고, 입력하는 거 기다릴 거고, 입력 끝나면 또 출력 나올 거고, 그럼 또 입력하라고 할 건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article write. 자, 뭔가 입력을 하라고 하고 문제없이 지나가죠. 여기까지 그럼 괜찮아요. 줄바꿈만 좀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줄바꿈 같은 경우는 ln을 안 쓰면 되겠죠. 프린트를 쓰든 프린트 f를 쓰든 어쨌든 줄바꿈 안 할 거니까,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했던 모양처럼 article write를 했을 때 제목 출력 나오고 입력하라고 기다리고, 내용 출력 나오고 입력하라고 기다려서 입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입력이 끝나면은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1번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출력을 하나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출력을 보여주겠다. 자, 또 테스트 해봐야죠. write 입력하면 1번 글.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한 번 더 라이트인데 이번에 또 입력 받으면 이때는 2번 글이래요. 이건 테스트 안 해봐도 문제가 있겠다라고 느껴지죠? 왜냐면 1번 글은 우리가 출력문에 그냥 넣어놨으니까. 그러면 아티클 라이트가 첫 번째 실행됐을 때는 1번 글이고 두 번째 실행됐을 때는 2번 글이고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얘가 실행된 횟수가 몇 번째인지 우리는 그걸 알아요? 현재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거를 그러면 알게끔 뭔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낸 녀석을 출력에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변수를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면 출력문을 똑같이 출력을 하는데 결과가 실행될 때마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 출력문 안쪽에는 변수가 사용이 됐을 수밖에 없다. 그냥 박혀있으면 값이 안 변할 거니까. 변수를 써야 값이 변할 거니까. 그래서 우린 변수를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id라고 하는 인트 타입의 변수를 하나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변수의 값을 여기 출력 자리에다가 활용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id를 쓸 건데 얘가 출력을 하기 전에 출력문을 실행하기 전에 처음에가 0이었으니까 1 증가해 줘야겠죠. 그러면 얘는 전이연산자로 플러스 넣어준다면 증가시키고 나서 출력문에 활용되겠네요. 자, 라이트 1번 글 잘 나오죠. id는 0이었지만 실행되는 순간에 먼저 증가를 시키고 출력을 했기 때문에 1번 글 잘 나와요. 자, 그럼 한 번 더 아티클 라이트를 하면 2번 글이 이제 나올까요? 여기서는 못 나오겠죠. 왜? 이 id는 이 if문 안쪽에서 선언된 지역 변수였고요. 이 article write라는 명령어가 일치를 해서 이 안쪽에 있는 기능을 실행하고 끝났으면 얘는 밖으로 나가야죠. 나가서 해당 조건 거짓일 거니까 안 할 거고 얘도 거짓이니까 안 할 거고 그러면은 더 이상 코드 없으니 무한 루프로 다시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또 내려왔어요. 명령어가 다시 또 article write래요. 그럼 이만큼 또 실행하는 거죠. 그렇게 실행할 때 이 녀석은 0으로 초기화가 됐다가 그다음 1 증가돼서 출력에 활용될 거니까 그러면 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조건문 안에서 지역 변수를 만들어진다면 내가 아티클 라이트를 실행할 때마다 얘는 다시 만들어질 거고 계속 값이 초기화가 되겠구나. 그럼 얘는 여기서 존재하면 안 되는 녀석이구나. 그래서 이 부문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이것보다 이 부문이 갖고 있는 이 블럭보다는 더 오래 살아줘야 여기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초기화를 안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내보냈어요. 근데 얘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면 무한 루프 안쪽에 있기 때문에 명령어를 입력해서 내려오면 여기서 초기화를 했나 여기서 했나 어쨌든 계속 초기화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를 체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지금 내가 article write라고 하는 기능 안쪽에서 사용할 몇 번째 글이냐에 해당하는 이 인트값 정수값에 대한 변수는 적어도 while문 무한루프의 바깥에서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조금씩 큰 범위로 변수를 이동시키고 있는 거죠. 사실상 개념상으로는 전역 변수가 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전역 변수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뿐이다. 그래서 얘를 반복문의 바깥쪽에다가 위치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id라는 이름을 써도 되겠지만 이름을 지금 좀 바꾸고 갈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면 마지막 게시물에 대한 번호다 라고 해서 last article id라고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해 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또 테스트를 해봤을 때 1번 글 잘 나오고요. 한 번 더 실행하면 2번 글 잘 나와요. 오, 잘했다. 내가 원했던 부분들은 해결을 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잠시만요.
자, 그럼 그 다음 기능 또 바로 한번 볼게요. 자, 명령어 아무거나 입력했을 때래요. 우리가 지금 if 조건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명령어를 총 몇 개를 만들었어요?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명령어, 기능을 가진 명령어, 뭐라도 가지고 있는 3개 아닌가요? article write 하나, list 하나, exit 하나, 그죠? 이것들을 제외하고는 뭐가 있나요? 이렇게 3가지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명령어를 무언가를 쳐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실제로 우리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이런 거 아무 일도 안 벌어지죠. 벌어질 수가 없어요. 기능을 만들어 오지 않았으니까. 그죠? 근데 이런 상황일 때마다 정해지지 않은, 이런 식으로 딱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명령어가 입력이 되면 그때는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다 라고 띄워달래요.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들어둔 명령어 3가지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이게 나와야 한다. 우리가 만들어둔 명령어 3가지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이거 무슨 조건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제외한 모든, 이거 그 밖에 모든 것 else 아닌가요? 그쵸? 그렇다라는 건 얘를 else를 사용해서 이 기능을 만들려면, else로 이 기능을 처리를 하려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얘네들은 이렇게 3덩어리, 별개의 덩어리면 되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else를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그리고 나서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을 때 저 나와요? 이거 나오나요? 나오죠? 안 나올 리가 없죠? 나오죠? 그러면 잘 나오네. 이래도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이거 하나로 안 묶어도 상관없겠네? 그죠? 진짜 상관없나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를 그렇게 엮을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엮어서 관리를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상태로만 봤을 때는 얘를 이렇게 3개, exit, article list, article write 이런 녀석들을 하나로 한 덩어리로 안 묶어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능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 녀석이 여기로 와도 어차피 잘 나와요. 잘 나오기는 해요. 자, 이거는 그냥 눈으로 쫓아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명령어를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입력을 했을 때요. ABC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얘 보겠죠. 조건. 순서가 그렇죠. 명령어 입력되고 나면 이거부터 봐야죠. 이거 거짓이니까 안 하겠죠. 그 다음 else를 봤어요. 하겠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거 봐요. 안 하겠죠. 이거 봐요. 안 하겠죠. 그쵸? 진짜?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ABC를 놓고 봤어요. 괜찮죠? 아티클 리스트를 놓고 한번 봐볼까요? 이거 조건 봐요. 안 하겠죠? 얘 해야 되지 않나요?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좀 명령어를 입력을 했다면 얘는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그 상황만 놓고 보면은 정말로 되는 것 같고 문제가 없어 보여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안 괜찮아요. 그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 말고도 일반적인 상황들도 같이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또 여기까지만 테스트를 해봤다면, 요 정도까지만 해봤다면 우리가 EXIT를 치지 않는 이상은 테스트가 불가능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코드가 어디에 들어있냐에 따라서 결과는 자꾸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 else라는 녀석을 진짜로 이 if들을 안 묶어놓고 else를 사용을 하려면 마지막에 쓰는 거 말고는 없어요, 방법이. 근데 마지막에 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했을 때도 똑같아요. else는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컴퓨터의 입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article list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 여기는 봐야 되고 안 할 거고 봤는데 해야 되고 그럼 이거를 볼 필요가 없죠. 애초에 하나로 묶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예요. 컴퓨터 성능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걸 올바르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else를 제대로 쓰려면은 얘네를 묶어주는 게 좋았겠구나. 한 덩어리로. 그럼 if, else, if. 그리고 이 녀석도 뭐 이런 식으로 묶어도 상관은 없어요. 기능적으로는 묶어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저는 이걸 묶지는 않을 거고 이 녀석은 밖으로 뺄 겁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좀 올릴 거예요. 이렇게. 자, 얘는 한 덩어리가 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얘가 참을 만났을 때, 이 조건이 참을 만났을 때 얘는 브레이크죠. 밑에 있는 거 안 하고 나가버리겠네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위로 올리는 게 좋아요. 순서상 위에 있는 게 조금 더 깔끔합니다. 뭐 여기다 같이 묶어서 사용을 해도 이런 식으로 써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else를 하나 달아서 이러한 출력문을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입력을 했다 잘 나오고 있고 이런 걸 입력을 했다 잘 나오고 이런 걸 입력을 했다 잘 되고요. 다시 또 이상한 거 잘 되고 그리고 EXIT 하면은 그런 거 안 나오고 잘 끝나고 테스트를 항상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잘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완료. 자, 이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지금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명령어 cmd cmd가 가지고 있는 명령어가 비어있다. 공백.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됐다라는 거니까. 여기서도 좀 주의를 해야 될 상황 같은 거는 지금 cmd라고 하는 변수는 스트링 데이터 타입인데 스트링은 기본값이 널이죠. 근데 next line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스트링을 리턴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널인지 아니면 공백인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사실은 한 번쯤은 테스트를 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 그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테스트할 방법을 알아요. cmd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뭐 equals 같은 걸로 보는 거죠. 값이 만약에 공백이야? 이러면 순순히 값 비교였죠. 주소 비교 아니고 값 비교였어요. 공백이라고 하는 값과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게 공백으로 들어갔다면 이 둘은 일치한다고 나올 거예요. 우리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쵸? 그리고 이런 녀석은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고, 아니다, 이거는 보지 말자. 저런 게 당연히 가능했던 거니까 이렇게 한번 보죠. 명령어 입력 안 하면 공백 검증 나오네요. 그렇다라는 건, 아, 얘는 비어있는 값이 들어있겠구나, 이런 공백이 들어가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검증해 봐야 될 게 널이에요. 널. cmd라고 하는 이 스트링 데이터 타입은, 그 문자 데이터 타입 스트링은 이제 널도 가질 수 있고 공백도 가질 수 있고 데이터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널과 그냥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쌍따옴표 두 개만 있는 녀석은 서로 다른 거라고 했었어요. 그럼 우리가 검증을 할 때 얘도 만약에 통과를 한다면 둘을 같이 검증하는 게 맞는 거고, 얘를 통과를 못 한다면 공백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게 맞다. 지금 얘는 공백 검증이 안 나오죠. 그 말인즉슨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을 때를 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스트링 데이터에 대한 경우가 아니라 이 넥스트 라인이라고 하는 녀석이 리턴 시키는 값에 대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근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공백을 남기는 거고, 얘가 만약에 널을 남기게끔 세팅이 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실제로 널 검증을 해서 이 코드를 만들었어야 돼요, 얘를.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본인이 직접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자, 근데 이렇게 찾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띄어쓰기만 하는 경우, 얘도 결국에는 공백인 거 아닌가요? 그쵸? 얘도 뭔가 입력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띄어쓰기만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공백 검증을 잡고 싶은데 얘는 안 잡혀요. 얘는 하나 칸만 있어도 안 잡혀요, 이렇게. 공백이. 왜냐면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에는 띄어쓰기 한 칸도 한 칸의 문자로 봐주니까 다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띄어쓰기만 들어간, 그러니까 공백만 들어가 있는 것과 진짜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공백과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애초에 명령어를 입력을 받을 때 그 입력받은 값을 트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앞뒤 공백을 제거해 버릴 거예요. 이 트림은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공백을 그냥 제거하는 메서드입니다. 스트링, 문자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해서 앞뒤 공백을 싹 다 제거, 중간 사이에 있는 공백은 제거하지 못해요. 근데 맨 앞과 맨 뒤, 그래서 그런 걸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cmd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출력을 하나 해본다면, 자, 트림을 한 결과는 이런 거예요. 띄어쓰기 3번에 ABC, 띄어쓰기 2번, ABC, 띄어쓰기 3번 했다고 쳤을 때 cmd에 남는 녀석은 ABC 띄어쓰기 2개 ABC. 그러니까 가운데 이런 띄어쓰기 빼고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거는 사라졌다. 이게 트림입니다. 앞과 뒤에 있는 공백 제거. 그러면 cmd라는 변수는 이미 공백이 제거된 결과물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사실 이 트림을 여기다가 안 쓰고요, 이런 데다가 써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cmd 이 녀석의 값을 cmd 트림 이렇게 재할당을 해놔도 돼요. 근데 이게 결국은 여기다 넣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cmd를 직접 사용하려는 시점에다가 트림을 해서 이퀄스를 봐도 돼요. 그런 식으로 가도 돼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cmd가 가진 값에 대해서 트림이라고 하는 걸 통해 공백을 제거할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스트링에 대해 이퀄스를 실행할 거니까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다만 명령어를 입력받는 행위에서 굳이 앞뒤 공백을 살려놓을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니까 애초에 입력을 받을 때 없애는 걸 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얘도 그냥 하나의 메서드일 뿐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공백을 체크할 수 있는 상황 판단을 했죠. 자, 제가 또 조건 하나 열어서 cmd라고 하는 이 녀석이 equals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때요? 잘 될까요? 이거에 대한 검증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이거? 일단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띄어쓰기만 입력을 했을 때, 그리고 뭔가 입력이 되었을 때 다르죠?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문제가 없죠? 없어 보이죠? 얘는 없어요, 실제로.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살짝 이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할 건데, 이렇게 해도 정말로 상관은 없어요. 저는 어떤 방식을 쓸 거냐면, 이것도 약간의 취향 같은 거예요. 문자열을 다룰 때, 이 녀석이 값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걸 뜻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equals의 공백을 비교하는 방식 하나, 그리고 이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길이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방식 하나,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좀 선호를 해요. 문자열을 다룰 때는 그냥 길이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얘가 0이면 0과 같으면 이 녀석이 가진 길이가 0과 같으면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된 거네. 그 전에 공백 제거까지 다 완료했으니까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된 거네. 0이 아니면 그럼 얘는 뭐라도 입력이 된 거겠구나. 저는 보통 이런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랭스 가지고 비교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둘 다 같은 결과니까 똑같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 녀석을 하나로 합치지 않고 분리시킬 거예요. 이 녀석은 이 article right, list 이런 거에 해당하는 조건적으로 합치지 않고 분리를 시켜 놓을 겁니다. 근데 얘를 분리를 시키는 이유는 없어요. 다른 별도의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제 취향이에요. 이것도 보시면 이거는 약간 느낌적인 건데 자, article right 어떤 기능이죠? 어떤 기능? 게시물 작성이죠. article list 게시물 목록이겠죠? exit는 프로그램 종료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가로 더 만들어 놓은 게 어떠한 명령어를 판단하기보다는 명령어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판단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정의되지 않은 명령어를 입력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죠? 근데 여기서 얘네 둘을 같이 묶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else를 사용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 else 중에서도 이 녀석들과 묶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갔어요. 얘가 만약에 이 녀석처럼 이 조건에 같이 합쳐진다고 해도 기능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저는 얘네들끼리 좀 묶이는 걸 원하고요. 이걸 벗어나서 그 외의 기능들은 그 외의 기능들끼리 좀 뭉쳐야 되면 뭉치고 뭉칠 필요가 없다면 안 뭉치고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분리를 하는 이유는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만들어낼 웹 상황에서는
역할에 따라 코드가 분리되는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역할 분리는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 틀을 본인 스스로가 본인 취향과 본인 생각과 이런 걸 통해서 더 세분화를 시킬지 덜 세분화를 시킬지 이런 건 이제 내 맘이에요. 그런 걸 사용해서 웹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정말 하나하나 다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와요. 되게 까탈스럽게 이것까지 분리를 해야 돼? 근데 분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상황이 오고 그리고 이게 분리를 했을 때 효율이 좋은지 하지 않았을 때 효율이 좋은지는 더 많이 경험을 해보시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본인 스스로가 느껴지는 게 옵니다. 경험치가 중요한 건데 뭐 거기까지 경험치를 느끼려면은 실제로 실무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경험을 하실 거예요. 웹을 개발하려면 역할 분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결국에는 최종적인 웹의 형태를 바라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이런 것과 유사하게 이런 디테일들로 역할들을 많이 나누는 편이다. 그런 것들을 하나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얘를 분리를 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뭐가 문제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딱 보시고서 이 코드는 실행하면 이런 문제가 있겠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잠깐 드릴 겁니다. 자, 찾으셨나요? 지금 명령어 입력을 안 하면 이 조건을 참을 만날 거니까 해당 출력을 하긴 할 건데 그리고 나서 얘까지 나올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왜냐면 한 덩어리가 아니게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조건을 참을 만났지만 이 녀석을 봐야 되니까 이 덩어리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명령어 입력을 한 경우라면 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얘가 됐든 얘네들이 일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안 돼요. 방해가 아예 안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관이 없죠. 근데 명령어 입력되지 않았을 때는 얘를 하고 났을 때 얘를 할 수밖에 없으니 근데 그 안에는 else가 또 포함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얘를 수행했을 때 이 녀석을 참을 만났을 때 이런 출력을 보여주고 나서 밑으로 더 이상 코드가 진행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얘한테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continue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 이 키워드를 마주치면 바로 반복문 위로 올라가 버려 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합치지 않아도 되게 하려면 continue가 필요하다. continue를 쓰기 싫다면 합치세요. 그러면 되겠죠. 그럼 continue 없이도 우리가 방금 하려고 했던 기능이 똑같이 해결이 될 텐데 저는 역할 분리를 좋아한다라고 했고 continue 같은 걸 쓰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continue를 사용해서 얘네들을 분리할 거다. 그러면 입력하지 않았을 땐 입력을 안 했다. 이상한 거 입력되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잘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이 기능은 끝난 거예요. 이제 저번 주에 하려고 했던 기능은 끝. 일단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이미 이 과정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대부분 있을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그 다음으로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들을 이미 다 판단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판단이 되면 하시면 되고요. 안 되면 그냥 제가 하는 그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사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제가 뭘 하려는지도 몰랐을 거고 제가 뭔가 하려고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지 않았을 건데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거죠. 일단은 지금 이 내용을 공유를 하나 해드릴 거고요. 저는
일단 설명을 드리면서 코드를 쫙 작성을 했고 이 코드를 그대로 제 거 GitHub에 올릴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GitHub 사용하는 방식도 배웠죠? 이 녀석을 이제 연결이 다 완료가 되고 나서 다시 저도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오늘 코드를 수정을 했어요. 저번 주에 작업을 진행했고 깃에다가 올려놓은 뒤에 따로 또 커밋을 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코드 수정했고 이제 커밋을 할 거예요. 자, 그러려면 가장 먼저 이 프로젝트 제가 작성하는 이 코드가 물리적으로 저장되는 프로젝트 폴더를 찾아가야겠죠. 그 폴더는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을 거예요. 그 워크스페이스는 저 같은 경우 제 이니셜로 된 폴더, D 드라이브에 있는 해당 폴더로 찾아 들어가면 여기에 존재를 하죠.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근데 얘를 여기서도 찾아갈 수 있어요. 이 STS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프로젝트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프로퍼티스를 열어보시면 처음에 이런 식으로 리소스라는 메뉴가 나올 거예요. 프로젝트 우클릭에 맨 아래에 있는 프로퍼티스 눌러보시면 리소스라고 하는 메뉴가 나올 거다. 근데 이 리소스에 여기를 보시면 이게 우리 워크스페이스 이 프로젝트 폴더까지 찾아가는 경로를 그냥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 눌러보면 폴더 하나가 열립니다. 이렇게. 얘가 본인 워크스페이스예요. 이렇게 찾아가도 돼요. 뭐 어차피 열려있는 결과물은 우리가 폴더를 따로 열어서 찾아가나 아니면 저렇게 찾아가나 똑같은 폴더가 열리는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열렸으면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폴더 안쪽까지 들어가야 되고 들어온 뒤에 우클릭 오픈 git bash here 먼저 켜줘야겠죠? bash here를 열었어요. 프로젝트 폴더까지 들어와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대면으로 수업 들으러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이거 해봐야겠죠? 컴피그 본인 계정으로 되어 있는 거 맞는지 확인해 줘야죠. 이거 확인 안 하고 커밋 했다가는 다른 사람 프로필에 올라갈 거니까 찝찝하니까 본인 걸로 확인 꼭 해주시고 이 과정 끝났다면 이제 실제로 커밋하면 돼요. 커밋은 git add부터 우리 어제 연결이랑 이런 건 다 끝났으니까 이젠 실제로 추가하고 메시지 남기고 그다음 밀어버리는 이렇게 세 가지의 과정만 반복을 하면 된다. 계정 검사 먼저 진행한 후에 git add 그다음에 git commit 메시지 해서 여기다가 뭐라고 하지? 커밋 테스트까지만 했으니까 article write 진행 중 이 정도로 멘트 하나 넣어주고 실제로 푸시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GitHub에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커밋을 완료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가 또 변경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빨간 부분은 없어진 거, 초록 부분은 추가된 거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코드를 본인 거에다 적용을 시키고자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 코드를 보셨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걸 그냥 이렇게 긁어가면 의미가 없다. 잘 판단하고 가져가셔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하기 싫다면 브라우즈 파일스에 오셔서 src 안에 main.java라는 파일을 실제로 열고 전체를 다 긁어가시는 게 편할 거다. 나중에 클래스 파일이 많아지게 되면 이런 방식도 불편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 이렇게 해서 코드를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쉬는 시간을 한번 갖죠.